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나병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 전형 안에서 관연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또는 몇 년도 입결들을 분석해서 상위권 대학에 조금 소신,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교과 전형은 사실 적정이나 안정의 카드로만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향을 써야 돼라고 하면 내가 내신이 부족하니까 비교과를 통해서 종합전형으로 써야지. 또는 논술로, 논술 가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과 전형 안에서도 좀 여지들은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전형들에서, 어떤 대학들에서 그런 여지들이 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에 앞서서, 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유튜브 채널,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라고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러한 영상 이외에도, 이번 대입에, 또는 내년 대입에, 앞으로 뭐 2028학년도, 뭐 이런 대입들과 관련된 다양한 입시 정보들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컨텐츠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서 대입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의학계열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의대 인원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올해. 그죠? 그래서 1497명, 작년에 3113명에서 올해 4610명으로 1497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교과 전형은 얼마나 늘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의 인원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877명을 교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3113명 중에. 근데 올해 600명이 증원이 돼서 1477명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근데 이 안에서 지역인재라고 하는 전형, 지역 아이들, 뭐 경남, 그러니까 부울경이라고 불리우는 경남, 부산, 울산의 아이들, 또는 대구, 경북이라고 불리는 경북과 뭐 이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477명이래요. 그러면 전국 단위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인재 쓸 수가 없잖아요. 또는 경북에 있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부산대를 쓸 수가 없어요. 부산에, 또는 뭐 울산에 있는 울산대, 사실 지역인재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전체 인원이 600명이나 늘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 분당에 살고 있는데, 또는 나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 그 혜택을 온전하게 600명을 다 갖냐? 아니라는 거죠. 123명밖에 안 내는 거예요. 전국 단위의 모집을 하는,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들은 사실 많이, 서울권 대학들은 사실 증원 인원이 아예 없고, 수도권에서도 뭐 몇 개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다 통틀어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 전형에서는 다 합치면 123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혜택은 아니다. 진짜 혜택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한테 거의 다 돌려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다 라는 게 첫 번째고, 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남대가 100명을 넘게 선발합니다. 어마무시하죠. 24명을 늘린 102명을 선발을 하고, 조선대는 28명을 늘린 68명, 경상국립대도 30명이나 늘렸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렸고 6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늘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을지대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늘렸어요. 43명을 늘려서 을지대도 62명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해피한 상황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선발 인원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한 거는 맞지만 지역 인재가 왕창 늘었고 전국 단위 모집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구나, 좀 아쉽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권역별로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한번 뜯어서 볼게요. 자, 충청권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138명이나 늘렸어요. 두 배를 넘게 늘렸죠. 109명 모집하다가 247명을 늘렸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호남이 다음을 차지했어요. 110명을 늘렸고, 다음 부울경 99명, 대구 경북 87명. 강원과 제주는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강원은 뭐 한림대라든지 뭐 연대 미래 이런 데에서 뽑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을 지역인재로.
그래서 사실 뽑는 이 늘린 요 36명은 강원대와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요 두 개 대학에서 조금 늘어난 인원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부울경이 저는 제일 핫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울경이 99명, 100명도 안 되는데요. 호남이나 충청이 더 핫하지 않나? 물론 다 핫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울경이 가장 손에 꼽히는 이유는 울산대 때문이죠. 메이저, 탑5, 빅5 대학에서 지역 인재를 뽑아버린다.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왜 우리는 뭐 이렇게 할 일이야. 그래서 울산대가 부울경에 생기는 이러한 영향, 타격이 가장 많을 곳은 뒤쪽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부산대죠. 부산대랑 수능 최저가 거의 같거든요. 부산대가 30명 작년에 모집했습니다. 그 인원 그대로 울산대에서 33명을 올해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아마 다 대부분, 물론 뭐 아버님이 부산대 뭐 교수님이나 뭐 이런 자제분들이야 부산대로 갈 수 있겠지만 최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내신 좋으면 다 아마 울산대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여튼 지역인재 전형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굉장히 좋다. 근데 강원이랑 제주는 조금 아쉽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학계열 전체 작년 입결이에요.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혹시 지역인재 전형보다 일반 전형이 좀 낮은 경우도 있는데 그쪽으로 쓰는 건 어때요? 라는 이런 상담들이 가끔 들어오곤 하는데, 무조건 지역인재 쓰시는 게 맞아요. 사실 작년에는 뭐 애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무조건 지역인재 쓰시는 게 맞고, 작년 입결들을 살펴봐도 지역인재가 일반 전형보다 좀 컷이 더 높았다라고 보이는 건 경상국립대 그리고 고신대 뿐이죠. 나머지는 다 지역인재가 컷이 더 낮았어요. 근데 경상국립대는 과연 얘가 더 지역인재가 높았던 게 맞냐라고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거든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4였습니다. 근데 지역인재는 3합 6이에요. 2개 등급이나 더 낮았어요.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나도 수월했던 거죠.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고신대는 조금 이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은 지역인재 입결이 좀 낮다라는 게 결론이고, 이렇게 살펴보면 지역인재에서 좀 의미 있는 게 1.6까지, 영남대도 1.5 거의 가까이, 전북대도 뭐 1.44 이러한 학교들이 좀 보이죠. 충남대도 1.43.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대학은 충남대였어요. 이게 평균 성적이거든요. 근데 한번 뜯어보자고요. 작년 모집 인원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 평균 성적은 1.43이었어요. 좀 전에 봤듯이. 근데 얘네들이 불합격한 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20명 중에 2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61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8.0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실질 경쟁률 2.6대 1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실질 경쟁률을 보여주는 대학들이 다 조금 다른 수치로,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보여주거든요. 실질 경쟁률을 제가 조금 이따 뒤쪽에서 보여드릴 서강대라는 학교도 이 비슷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실질 경쟁률을 서강대라는 학교는 최저 충족한 인원, 충족률과 거기에 충원율,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충원이 될 거잖아요.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게 되면 예비 1번, 예비 2번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 충원된 이 인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실질 경쟁률로 보여주는 학교가 있는데, 얘네들은 최저 충족한 이 인원까지만 실질 경쟁률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추정해가는 과정에서 합격 인원, 그러니까 이게 충원까지 여기에 고려가 되니까 불합격 인원은 3명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고. 근데 얘네가 원래 이례적으로 충남대라는 학교는 최종 컷, 그러니까 100% 컷, 마지막 꼬리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왜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개를 했습니다. 얘네의 컷은 3.48이었어요. 3.5등급에 가까운 아이가 지방 거점국립대학교의 의대를 진학을 한 거죠. 전생에 나라를 한 15번쯤 구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뭘까를 한번 볼게요.
충청권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건대, 건양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제일 높아요. 충남대가. 3합 4를 맞춰야 되는데 그중에서 탐구를 2과목이나 반영을 하고 소수점을 절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이면 얘는 2등급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대나 건대 글로컬이나 건양대는 소수점을 절사하기 때문에 1, 2등급을 받으면 얘는 1등급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얘는 1등급, 2등급을 받으면 얘는 2등급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것도 불편한 일이고 거기에 또 수학도 필수래요. 수학은 무조건 반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물론 4학력도 까다롭지만 사실 얘가 저는 더 까다롭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일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입결이 제일 높았어요. 충남대, 충북대만 비교하면 한 등급이나 차이 나잖아요. 3합 4와 3합 5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높았어. 2023학년대. 일단 쓰죠. 1.1대의 아이들은 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른 대학에, 수도권 대학에서도 또는 조금 더 서울과 가까운 곳에 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러한 대학들에도 중복 합격을 당연히 하겠죠. 1.0 몇 뭐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당연히 충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원이 49명이나 돌 동안 뭐 1.2, 1.3 뭐 이 정도 아이들은 좀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계속 없어지는 거지. 지원 자체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지원하기에 부담스러웠던 입결이었다라는 거죠. 그 전년도에. 그래서 얘네가 3.48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전한 빵꾸였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 지역인재 전형들 살펴보면 사실 을지대 조금 컷이 좀 낮긴 했는데 을지대도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43명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좀 여지는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건양대도 3합 5라서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래서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좀 까다로운데 전년도 입결이 생각보다 많이 높다 라고 하면 이거 좀 전략적으로 지원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의대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대학, 종합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러한 곳들이 대구 경북 지역의 영남대와 계명대가 꽤 높아요. 영남대는 4개 합 5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계명대 3개 합 3이에요. 3개 합 3이면 1등급 3개 가지고 오라는 소리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의 영남대, 계명대. 작년에 영남대가 얘네도 1.58인가까지 떨어졌거든요. 공개한 자료. 그러니까 최종 컷은 아니에요. 얘네 85% 컷. 계명대도 85% 컷이 1.85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능 최장 근데 영남대와 계명대 둘 다 계명대는 사실 지역교과에서 인원을 많이 늘리진 않았는데 영남대는 지역교과 인원 많이 늘렸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는 경북대라는 학교도 있죠. 경북대도 인원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파를 얘네들이 조금씩 나비효과들이 받을 거라서 영남대 제가 봤을 때는 2등급쯤 하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또는 2.5등급 하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히 도전해봐라. 계명대도 마찬가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못할 거라서 아이들이 계속 빠질 거예요. 뒤쪽으로. 그리고 을지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43명 늘린 그리고 동아대도 4합 6인데 동아대 위쪽에 있는 대학들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에서 위쪽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면 울산대가 엄청나게 많이 신설을 하면서 33명을 늘려줬어요. 메이저 대학이 늘려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부산대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부산대 입결이 뚝 떨어질 거고 그러면 동아대 또는 뭐 경상국립대 뭐 이러한 학교들 다 입결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하죠. 근데 그 와중에 동아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합 6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내려갈 여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년도 입결도 굉장히 높았어요. 1.13 4합 6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쁘지 않은 학교로 보여집니다. 전북대도 사실 4개 합 6이고 탐구를 2과목 거기에다 소수점 절사예요. 요거는 좀 이득이구나. 어쨌든 4개 합 6이고 탐구가를 2과목 반영합니다. 얘네들도 1.44 등급이었고 작년에
얘네들이 70% 컷은 1.5등급 아래로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 지역인재로 쓰면 조금 여지 많이 있을 만한 곳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위쪽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동국대 YG 캠퍼스와 원광대는 올해 신설된 전형인데 지역의 아이들, 그러니까 경북 아이들만 뽑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대부분 대구와 경북을 같이 뽑는단 말이죠. 근데 대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대도시고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은 들어올 수 없는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4.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지 않아. 탐구 한 과목이라서. 하지만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경북 지역에 한정적으로 카드를 준 거니까 여기 까딱하면 꽤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 원광대에도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의 아이들을 지원 못하게 하는 전형이 원광대 전북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3합 5등급이지만 탐구가 2과목이고 여기도 수능 최저 맞췄을 때 광주의 아이들, 전남의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꽤 의미 있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한번 의미 있게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 짜시면 어느 정도 조금 여지들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강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서강대를 일반적으로 가려면 2등급 안짝에 또는 1등급 중후반 정도의 성적이 필요하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 성적으로 일반적으로 입결들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봐도 비슷하죠. 1등급 중후반 정도에서 형성을 해요. 근데 작년에 서강대 인문계열 지역균형 전형에서 다 빵꾸였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인문학부부터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까지 쭉 저렇게 지금 8개의 학과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이만큼 돼요. 꽤 많죠. 근데 이 중에서 떨어진 인원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경영이랑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 다 들어갔다는 거죠. 빵꾸. 영문이랑 사회과학부는 한 명만 떨어졌대요. 지원한 인원 중에. 뭐 인문학, 유럽문화 전공도 거의 대부분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70% 컷을 보면 뭐 얘는 비슷하지만 좀 많이 떨어진 게 분명히 보여요. 그죠? 1.49에서 1.89. 그럼 얘네들이 왜 빵꾸가 났냐라고 보면 2023학년도 입결을 살펴보시면 얘네 두 개가 유독 높아요. 다른 학과들에 비해. 그쵸? 근데 게다가 여기는 2023학년도에는 3합 6이라고 하는 꽤 높은 최저를 요구하다가 20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세계 3등급, 3합 9의 느낌이 나는 세계 3등급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된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3학년도에 3합 6을 맞춰도 1.5등급 쯤인데 세계 3등급이면 얘네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아, 무섭다. 1.3, 1.4까지 올라가겠지? 그러면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가자. 라고 해서 다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얘네는 작년에 이미 미적 기하, 과탐의 지정을 폐지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아이들은 인문에서 여기 갈 만큼은 1.3, 1.4, 1.5 얘네들은 자연계열학과로 전자공을 가든 화학공을 가든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문계열 학과들이 이만큼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더 올라갈 가능성,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로도 좀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들이 완전히 빵꾸가 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지금 70% 컷으로 나와 있는데 2.35등급, 1.8등급, 그래도 어찌됐든 뭐 2등급 원저리는 필요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영문학부 지식융합 미디어 경영학부예요. 자, 제일 핫한 거 볼게요.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인데 얘네들이 이제 공개한 자료는 이래요. 아, 여기에는 없구나. 얘네들이 공개한 자료는 50% 컷, 70% 컷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평균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꼬리 점수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100% 컷 점수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최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50% 컷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 컷이라고 하는 거는 7명 중에
4등의 성적, 딱 중앙의 성적이거든요. 4등의 성적이 이 성적이에요. 1.92. 그러면 앞에 3명 정도는 하나는 거의 비슷하게 성적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앞에 2명은 한 1.5, 1.7 정도에서 합격을 했을 거야 라고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 하나 1등, 1.7 하나 2등, 그리고 1.9 3등, 그리고 1.92 4등. 그래서 1.92가 50% 컷 점수 공개. 그럼 70% 컷도 공개했어요. 2.3으로. 그럼 얘가 5등. 5등이 70% 컷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평균들을 다 합해서 5로 나누면 2.81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평균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6등과 7등의 성적이 몇 등급쯤이겠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정을 했더니 6등과 7등의 평균은 5.14등급이랍니다. 5등급 더 이하의 아이가 있었을 거겠죠. 이렇게까지 빵꾸가 난 거예요. 경영학부도 마찬가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게요. 1.2등급부터 순차적으로 1.6 정도 언저리까지 쭉 합격을 했을 거야. 그리고 50% 컷이 여기고 70% 컷이 1.8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인원들 요 사이에 배치하고 그러면 나머지 뒤에 10명 그러니까 23등이 1.8이에요. 23등이 70%컷 등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등부터 33등 총 10명의 아이는 몇 등급쯤이 되어야 2.18이라는 평균을 갖게 되는지를 추정해 봤더니 얘네 10명의 평균은 3.66등급이랍니다. 얘네들도 4등급 바깥의 아이들이 꽤 있었겠죠. 경영, 지식융합 미디어. 그러니까 내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 전형에서 나오고 그리고 중앙대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중앙대가 또 이과 침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이기 때문에 중앙대도 사실 이러한 결과를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성대인데 경쟁률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경쟁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서강대, 성대. 둘이 좀 경쟁하는 학과여서 경쟁률에 대한 이슈는 없을까라고 좀 살펴봤더니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 그러니까 70% 컷, 입결이 좀 높은 학과들 3개, 그리고 제일 낮은 학과들 3개를 좀 추려봤더니 경쟁률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과 굉장히 높은 학과잖아요. 성대 안에서. 그죠?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낮았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사실 자연계열에서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학과, 물론 자연계열에서도 경쟁률 당연히 보시면서 지원 전략 세우셔야 되는데 인문계열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게 드릴 말씀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한 3, 4등급 대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서 저런 여지들이 분명히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좀 전형상의 변화여서 요거는 저희들이 한 5등급 또는 4등급 중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예 교과 전형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자체도 아마 틀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교과 절대 쓸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보고 계시다면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가천대라는 학교고 전형상에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2024학년도에는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면접의 유무, 수능 최저의 유무, 그리고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학교의 추천서 받는 유무 정도에서 갈려서 두 개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뽑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보는 과목들, 그러니까 보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거 자체에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학생부 교과를 작년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모두 다 반영하는 거는 동일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다 반영이 되는 전형이었어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냐? 수능 최저가 없냐? 추천을 받아야 되냐?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면접이 있냐? 면접이 없냐? 이렇게 해서 갈렸던 거고 반영하는 방식들, 내 내신이나 또 비교과나 비교과는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내신 산출은 똑같이 나왔는데 올해에는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선택 과목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성적표에 나오는 생기부에 등록이 되는 이 과목들은 보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만 본다. 어마무시한 거죠. 내신이 9등급이어도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1단계에서 100%로 진로 선택 과목만 보고 7배수를 선발한 이후에 50%, 50%, 1단계 50%, 면접 50%로 선발을 하겠다. 거의 면접에서 제대로 잘 걸러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1단계를 패스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냐, 쟤네들이. 라고 예상을 해보면, 일단 얘네들의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지역균형에서 자유전공으로 321명 통합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의 인원들, 1명, 2명, 뭐 이 정도, 뭐 많게는 한 7명 정도짜리 모집 단위들도 있는데,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면 다 통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21명의 자유전공으로 뽑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조금 뽑고 싶은 인재상이냐, 대학에서 바라봤을 때라고 살펴보면 사실 동점자 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돼요. 반영된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래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들은 친구들을 선호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과 성적으로는 잘 쫓아가지 못하고 조금 성취도가 낮아도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뭔가 진로에 맞게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끌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면접으로도 진학 의지를 확인한대요.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탐구에 대한 동기,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서류 기반 면접으로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아이의 탐구를 한 활동이나 동기나 그 안에서 얻은 확장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진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일반적인 면접과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점이고,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들을 조금 열심히 듣고 잘 찾아서 듣는 아이들을 선호한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파보자고요. 과연 모두 다 그러면은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가 A, B, C로 나오는데 전부 다 A만 다 가지고 있어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1단계 7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살펴보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좀 추정해 보기 위해서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 회원 약 300명의 수도권 주요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의 성적들, 그러니까 생기부들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9, 수학은 1.17, 영어는 요렇대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을 들어간 친구들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조금 끼어 있다는 거예요. B등급들이. 그러니까 모두 다 A등급을 다 가져야 1단계를 패스하는 건 아니다. 하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입학처에 물어본 건 아니고 어떠한 학생이 대학 박람회가 열렸을 때 직접 찾아가서 입학처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대요.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진로 선택 과목 쭉 들은 것 중에 B등급이 없거나 또는 하나 정도 있다. 근데 내신은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다 라고 하면 조금 전략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듣고 열심히 듣고 한 아이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 일반고의 아이들일까 자사고의 아이들일까를 분석해 봤더니 자사고의 아이들이 26.8단위를 듣는데요. 일반고 아이들은 15.5단위를 듣고 자사고의 아이들을 조금 더 선호하겠구나. 계열별로 나눠봤더니 인문계열은 11%, 자연계열은 18단위, 11단위. 그러니까 자연계열 아이들의 그 중에서도 좀 자사 특목고 아이들을 좀 선호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동점자 안에서 이제 생긴 거니까 그 성적 안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4등급, 5등급, 6등급 조금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전략적으로 좀 지원해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드리면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저희들이 다양한 입시 정보들 올려놨으니까 오늘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에 필요한 정보들 잘 가져가셔서 올해 대입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